3차함수 그래프의 개형에 이어서 4차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보겠는데, 자, 3차함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각각 3개씩 해서 6개의 그래프로 구성되고 있죠. 자, 그런데 4차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각각 6개씩 해서 1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먼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의 3개의 모습부터 먼저 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첫 번째로 이런 유형이 있죠. 이렇게 굴곡진 모습, 이렇게 굴곡진 모습으로 되는 경우, 여기 X축이 여기 있다 해봅시다. X축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넷, 4개의 근을 가있죠. X축과의 교점의 개수가 4개, 즉 4차 방정식 근이 4개, 그런 의미죠. 자,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어야 4개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4차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특수한 4차함수의 그래프로 가는데, 자, 이때 봅시다. 자, 먼저, 자, 이런 구조가 되었을 때, 알파, 베타, 감마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자, 그러면은 F' 도함수는 어떻습니까? 4차니까 3차가 되겠죠. 그죠? 자, 이것도 4차, 4차니까 모두 다 3차 함수가 되겠지. 도함수는. 자, 3차 함수가 되는데, 그때 알파, 베타, 감마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자,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기울기가 0일 때,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도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는 구조가 된다는 거. 그렇죠? 자, 이런 내용을 이해를 하고, 자, 이 특수 구조를 봅시다. 자, 이때는 이렇게 가다가 증가하다가 잠시 0을 거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을 거쳐서 다시 증가하는 이런 구조.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이런 구조에서는 이런 도함수가 나타나는데, 이 봅시다. 계속 접선의 기울기가 음으로 되죠. 그죠? 음으로 되는데 점점 음이 줄어들죠. 줄어들다가 어느 한순간에 0이 되죠. 0이 되고 또 그 다음 또 줄어들죠. 줄어들죠. 그래서 도함수에서는 이 알파라는 점에서는 이렇게 중근을 가지게 되죠. 그죠? 중근을 가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 자, 이런 내용. 그리고 역시 이때는 이제 위치를 달리한 그림이죠. 자, 똑같은 그림인데 위치를 달리하니까 이런 또 도함수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가면서 마음대로 그려질 때 그때 응용 문제에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죠. f'x 이꼴 0, 2. 자, 도함수의 방정식이 세 개의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때 이거죠. 이 그림.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가질 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는 이제 전부 다 양수일 때지. 양수일 때는 극T값이 1개고 극소값이 2개를 가지는 구조를 가진다 하는 이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때 최소값은 이 최소값이죠. 그죠? 이거 극소값이죠. 극소값이 이 그래프에서 가장 아래 있죠. 극소값이 최소값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그런 내용. 여기 극소값이 여기도 극소값이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자, 4차함수의 특징이죠. 그죠? 자, 이렇게 극소값이 최소값이 될 수 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때. 그렇지. 그런데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어떻습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내용이 달라지죠.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일 때는 극대값이 1개가 아니고 극대값이 2개가 되겠죠. 2개. 그죠? 2개가 되고 극소값이 1개가 되는 경우가 되고 또 최소값이 극소값이랬는데 이때는 최대값이 극대값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이 이해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제 나머지 3개 그래프를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여기 쭉 이렇게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마이너스가 줄어들죠. 줄어들다가 0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 점을 거쳐서 다시 마이너스가 급속도로 증가하죠. 그죠? 자, 이런 구조. 자, 이런 구조의 그래프. 그리고 여기는 방향을 달리하고, 자, 여기서는 2차함수 꼴인데, 이 4차함수는 이렇죠. y꼴
ax4 플러스 b 이런 꼴. 예를 들어서 이런 꼴이 되면은 R을 볼록한 이런 모습이 되죠. 자, 그러면은 F'은 지금 4차니까 자, 3차 함수가 되겠죠. 그죠? 3차 함수가 되고 자, 여기 봅시다. 이제 알파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 쭉 마이너스가 완화되다가 어느 한 순간에 0이 되지 않고 K라는 값을 가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생기죠. 그죠? 자, 이때 이 값이 K야. K, Y 값이. 자, K로 되었다가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아주 급속도로 하강하죠. 그죠? 자, 그렇게 하다가 여기 이 점이 변곡점이 됐죠. 그죠? 변곡점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쳐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 자,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여러 번 그려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고, 오른쪽은 역시 마찬가지야.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이 점이 K인데, K가 양수인 경우죠. 자, 이렇게 되고, 이 경우는 F' 알파가 0이니까, 여기 도함수는 0이 되죠. 0이 되는데, 음수 됐다 양수 되죠. 자, 이런 구조. 자, 3차 함수의 이런 구조. 자, 충분히 이해되죠. 그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음수일 경우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음수일 경우는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 자, 이런 구조로 한번 봅시다. 자, 이런 구조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렇게 되어서, 여기 하고, 여기, 이 부분. 자,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부분이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라고 본다면 어때? 마이너스가 계속 되는데, 마이너스가 되는데, 어때? 이렇게 쭉 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0은 안 되죠. 그죠? 마이너스 얼마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고, 쭉 가다가, 이렇게 되는 그래프죠. 그렇죠? 여기에서는 그 값을 가지잖아. 그렇지? 자,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각자 다 똑같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연습을 해보시고, 자, F'X 이퀄 0이라는 3차 방정식, 그렇죠? 3차 방정식에서 한 개의 실근과 중근 혹은 한 개의 실근과 흑은인데, 한 개의 실근과 흑은은 지금 이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한 개의 실근과 흑은, 그렇죠? 한 개의 실근과 흑은. 자, 앞에 중근을 가진, 이 부분이 중근을 가지는 부분이 있죠. 그죠? 자, 접선의 기울기가 0인 부분 지날 때, 그 그림이 한 개의 실근과 중근을 가지는 케이스죠. 자, 이럴 때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일 경우는 이 극소값이죠. 극소값. 극소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거. 그렇죠. 자, 급소값이 최소값이 된다는 거. 이게 4차 함수 특징이죠. 자, 그 내용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제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라면 어떻게 될까? 음수라면 이 경우죠. 극대값이 어떻습니까? 최대값이 되는 경우죠. 그죠? 자, 이게 4차 함수의 특수한 구조입니다. 자, 이 내용을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하면은 4차 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문구를 보았을 때, 여기 이 문구를 보았을 때, 4차 함수 fx가 x-알파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 것을 안다면은 이 내용을 포함한 복합 문제 있죠, 복합 문제. 복합 문제에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목적에서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미분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접하고 있어요. 좀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자, 그럼 봅시다.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베타가 근이라 했죠. 그래서 f 알파는 0, f 베타는 0 해서 x-알파와 x-베타가 인수로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4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4차니까 실근이 4개 존재하지. 그죠? 실근이 4개 존재하는데 만일에 허근이 존재한다면은 실근이 2개 되고 허근이 2개 존재하게 됩니다. 허근이 1개 존재하는 경우는 없어요. 서로 켤레로 존재하니까. 자, 그래서 실근이 2개, 허근이 2개, 아니면 실근이 4개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상식적으로 아시고.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내용은, 즉 말하자면 함수값이 x 이꼴 알파라는 어떤 값에서의 함수값이 제로가 되고 또 그 알파라는 값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 된다. 즉 f 알파가 제로 되고 f 프라임 알파가 제로 되는 이런 내용이 딱 나오면은
fx가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는 것. 이것이 기계적으로 머릿속에 있으면은 빨리 fx를 잡을 수 있겠죠. 자, 이 내용을 이해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 그래프는 이런 유형 중에 하나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런 내용은 극값을 가지는 곳에서 함수값이 0이라는 구조가 있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의 함수값이 0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 케이스는 지금 이 케이스입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의 함수값이 0이라는 케이스로 하나 예를 든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여기 f'x는 3차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렇죠? 이렇게 그림이 지는데 알파에서 f'알파는 제로 되잖아.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죠. 자, 이때 함수값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fx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앞에 그림 그리는 연습 많이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려서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에서, 그렇죠? 함수값이 0이 된다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구조가 됐을 때 이때 fx는 어떻습니까? x-알파 3중근이죠. 그죠? x-알파의 세제곱이 되고 어떤 1차식이 곱해지게 되겠죠. 4차니까. 그래서 x-알파 제곱은 인수로 가지게 되는 케이스가 되죠. 그죠? 자, 이 내용을 우선 이렇게 대수적으로 풀기 전에 그래프를 가지고, 앞에 우리 공부한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프로서 이렇게 저렇게 맞추다 보면은 나눠 떨어진다 하는 결과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f 알파는 제로, f 프라임 알파는 제로 되는 경우, 이때 어떤 식이 주어지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어떤 그래프가 관계되는지. 자, 4차 함수는 4개의 그래프가 나오죠. 그죠? 자, 일반적으로 뚜렷한 게 4개의 그래프의 모습이 있는데,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W 모양으로 된 거. 자, 이런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4개의 실근이 가지는 경우 있고 2개의 실근과 2개의 흑은을 가지는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있는데 이때 알파라는 거의 근이니까 여기 x축에 물리는 값이죠. 그죠? 그러면 여기 알파가 있다 하면은 f 프라임 알파가 0이 될 수가 없죠. 지금 이 경우는 음이 되겠지. 말 알파가 0이 있다면 양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0이 될 수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의 모습은 아니다. 4개의 실근을 가지거나 또 2개의 실근과 2개의 흑은을 가지는 구조는 아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 한 개의 중근, 그렇죠? 2개의 다른 두 실근, 이런 구조 봅시다. 자, 이런 구조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알파라는 점에서 f 알파는 제로 되죠. 그죠? 그와 동시에 f 알파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제로 되죠. 이 케이스가 해당이 되죠. 자,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렇게 fx는 x-알파 제곱하고 x-베타, x-감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알파 제곱을 인수로 가지게 되는 케이스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나오지, 그지? 자, 그러면 이 케이스는 보자. 이 케이스는 또 4가지 그래프 중에서 한 가지 케이스죠. 자, 이때는 역시 알파에다가 근이라면은 역시 이 자리에 알파가 있다면 음이 되니까 0이 나올 수가 없죠. 자, 이 케이스는 뭐죠? 또 이런 케이스가 있었죠. 그래프. 자, 이런 케이스는 또 x 알파가 있다니까 안 되죠. 그렇죠? 근이 존재할 때. 그런데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곳의 함수값이 0이다. 이 케이스죠. 자, 여기 이 케이스는 극값을 가지는 곳에서 함수값이 0이다. 맞죠? 극값을 가지는 곳에서 함수값이 0인 케이스. 그렇죠? 자, 이때는 역시 앞에서 예를 든 케이스죠. 자, f 알파, f 프라임 알파 0이 되는데 x 마이 알파의 세제곱 3중근이죠. 그죠? 자, 이런 케이스 되고 또 이렇게 내려오면 또 안 되죠. 그죠? 또 여기 또 되는 케이스가 있지. 자, 이렇게 알파 베타가 X축이래 접하는 경우, 그러면은 F' 알파하고 F 알파는 제로가 되고 베타도 마찬가지죠. F' 베타하고 F' 베타가 제로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되면은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역시 인수로 가지게 되죠.
자,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설명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컴퓨터로 그려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케이스 3개만 지금 가져왔죠. 저기 봅시다. x 알파 세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 케이스. 자, 이런 케이스. 나왔죠, 그죠? 자, 정확하게 되죠, 그죠? 또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자, 이런 경우는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 x 마이너스 4를 가지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역시 인수로 가지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때 역시 이렇게 해봤죠. 하니까 알파 했을 때 역시 되죠. 근데 이게 이렇게 접할 수도 있죠. 그죠? 자, 알파. 그렇죠? 또 이렇게 해서 여기 또 접하는 경우도 같은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x 마이 알파 제곱하고 x 마이 베타가 다 이렇게 중문을 가질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림이 이렇게 된다고. 자,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되는 케이스 x 마이너스 알파 제곱을 인수로 가지는 케이스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돌아가서 자, 이 내용을 이제 대수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봅시다. 자, 그럼 여기 이렇게 알파 베타가 근을 가진다 했으니까 x 마이너스 알파와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가지죠. 그럼 fx는 이 gx 나머지 2차가 있다 합시다. 자, 그럼 f'x 이렇게 미분하면은, 그렇죠? 자, 미분 이렇게 나야 되겠지. 자, 미분하면은 f'알파를 넣으니까 이렇게 됐어. 자, f'알파가 0이면 했으니까 이렇게 됐어. 근데 서로 다른 두 실수 알파에따라 했으니까 알파에다 같지 않으니까 g알파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gx는 2차식이 됐잖아. 그 g알파가 0이면 인수정리에 의해서 x-알파가 인수가 되죠. 자, 그래서 gx는 x-알파를 인수로 가지잖아. 그리고 나머지 hx는 뭐 모르는 1차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대입해 보니까 fx는 이렇게 되어서 x-알파 제곱을 인수로 가지는 식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는 4개의 실근을 가지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1개의 실근이 있으니까 1개가 흑은을 가질 수는 없지. 그죠? 그래서 4개의 실근을 가지는 구조가 보이네. 그렇죠.